일단은 증상 말씀하신 걸로만 봤을 때는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맞으시는 걸로 보이고요.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기질적인 내지는 이제 어떤 명백한 요로 감염이나 감염증이 명확하게 없으면서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 증상이 있고 또 이제 간혹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되는 질환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 어머님은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보이십니다. 네, 특히나 우리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겪어오신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정상 범주 내에서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라든지 뭐 소변 양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인 건가요? 그렇죠. 그 두 MC분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그 소변을 보러 화장실 가시는 것 같으신가요? 4회에서 한 5회 정도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겠죠, 저도. 그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4에서 8회 정도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회 이상 넘어가면 이제 빈뇨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범주에서 방광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평균 500ml 정도 되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1.5리터짜리 생수병 말고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거가 한 450ml에서 500ml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보통 이제 평균 방광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어서 250에서 600ml 정도 좀 될 수 있고요. 소변의 생성량은 1시간에 대략 60ml 정도 생성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또 이제 소변 배출하는 것들을 봤을 때요. 방광에서 한 3분의 5, 또 이제 4분의 5 정도 차기 시작하면 이제 요의가 오기 시작하고요. 일일 성인 자체가 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리터 정도를 한 번에 그 하루에 보시게 됩니다. 보통 이제 5에서 8회 정도가 적당한 정도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경우에는 이제 핍뇨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많으신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자주 보신다고 해서 빈뇨라고 하고요. 일일 소변량 자체가 너무 많으면 이제 다뇨라고 해서 다뇨와 빈뇨는 양 그리고 횟수에서 서로 좀 다른 증상입니다. 1회 배출량은 보통 이제 150에서 400ml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벗어나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승 원장님, 그렇다면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한방적으로도 양방적으로도 조금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요. 방광 자체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소변의 생성량이 너무 많아져서 방광 자체 근육 괄약근은 괜찮은데 생성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밖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있고요. 또 이제 방광에 자극이 좀 가해질 수 있는 요도염, 방광염 같은 그런 자극되는 증상들이 있거나 음식 또는 이제 육류 또 염분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방광을 자극할 수 있어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과민성 방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뭐 병원이나 한의원에 방문을 했었을 때 내가 과민성 방광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설문지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홍승박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과민성 방광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설문지요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나 또는 비뇨기과 또는 한의원에서 많이 이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에 관해서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일단 최근 일주일간 기준으로 나타나게 되시고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몇 회 정도 소변을 보게 되냐. 일단 빈뇨부터 확인을 하게 되시고요. 두 번째,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몇 회 정도 일어나시냐, 야간뇨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게 되시고요. 세 번째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절박뇨에 관련된 부분으로 체크를 하게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지 못하고 소변을 지린 적이 있습니까? 요실금과 관련돼서 점수를 확인하게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송승혁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요로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절박뇨가 있고 그리고 빈뇨, 8회 이상의 빈뇨가 있으면서 그리고 야간뇨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이 되시고요. 혹은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절박성 요실금이나 또는 간질성 방광 형태까지 진행이 되게 되십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과민성 방광증후군 환자를 실제로 만났었는데요. 네. 아침에 54세 여자분이셨고요. 그리고 출산 경력은 이제 2명 정도 출산을 하셨고 그리고 유산의 3회 그리고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 자녀 숫자는 2분이신 분이셨고요. 실제로 이제 한의학적인 진단을 했을 때
땀을 흘리지 않으셨으면서 절박뇨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야간뇨에 빈뇨까지 같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중에 또 뒤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증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홍 원장님, 그렇다면 신청자님의 증상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시청자님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세요. 절박뇨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증상 호소하시는 부분에 전혀 나타나지는 않으시고요. 대신에 빈뇨, 10회 이상 화장실에 간다는 부분에서 빈뇨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야간뇨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정확하게 가민성 방광증후군에 해당하게 되시고요. 근데 가민성 방광증후군이었을 때 양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세요. 근데 이 종류가 대부분 이제 항무스카린제나 항콜린제 형태의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시는데요. 대부분 이 약물들의 부작용 자체가 입마름이나 변비 또는 시야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뭐 현대의학에서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또 부르는 배뇨장애 증상 명이 저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보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요. 일단은 빈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분류를 나누게 되세요. 빈뇨라는 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빈뇨에서 단순하게 갑작스럽게 노유를 느껴가지고 다다다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건 절박뇨 형태가 있는지, 또는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약간의 이제 잔뇨감이 남으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그 중요한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땀을 자주 흘리냐 또는 땀이 없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땀을 자주 흘리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마른 체형에 예민하신 분들, 손발에 땀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오셨던 환자분이 이 상황에 해당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땀이 없으면서 무한 형태의 어떤 이제 소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찾게 되십니다. 그렇군요. 땀이 나는 경우하고 나지 않는 경우, 그럼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저희 쪽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한약 치료를 베이스로 하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내원하시는 실제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호소하시는 적이 6개월에서 또는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베이스로 하면서 그다음에 몸을 좀 이완시켜주는 침뜸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배뇨 일지를 작성을 하고 훈련을 하는 여부까지 같이 치료를 하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각 분류별로 치료 방향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님들의 뭐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소변 장애 증상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송승혁 원장님은 주로 어떤 치료 방법 사용하시나요? 네, 한방에서는 보통 이제 4가지 분류로 보고 있는데요. 각 그 비장, 그리고 이제 폐장, 또 신장, 방광 자체 문제 이런 것들로 봅니다. 보통 이제 신기허한형이라고 해서요. 소변색은 맑고 소변 양이 많고요. 또 이제 전신이 건태, 피곤한 증상들이 있으면서 치은설이라고 해서 혀를 뺐을 때 혀 자체에 이제 치아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사지 자체가 팔다리가 좀 이제 따뜻하지 못하고 얼굴색도 약간 이제 백색을 띠고 있는 그런 신기허한형 형태의 그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폐비기어라고 해서 식욕 부진을 끼고 계시면서 변은 약간 진흙처럼 끈적끈적하고 또 잦은 기침을 하는 등의 그 호흡기족 질환까지 있으신 분들이 폐비기어형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간신음어형이 있는데요. 아까 그 첫 번째 그 상담 오셨던 어머님도 약간 음어 증상이 좀 있으신데, 이런 것처럼 이제 두훈, 머리가 좀 무겁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양박 관골이라고 하는데요. 양뺨이 붉고 손발바닥에서 열감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입이 좀 쓰거나 그리고 땀이 좀 잘 나고, 또 이분에도 약간 치흔설 내지는 이제 그 백태가 날아가 있거나 뭐 혈 자체가 조금 약간 미홍색을 띠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방광 허한형이 있는데요. 신양어가 이제 오래되면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면 만성 방광염으로 가서요. 방광 자체가 차가워지면 보통 이제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이해가 좀 쉽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방광 자체가
지속적인 어떤 만성 한증을 띠게 돼서요. 하복부가 전체적으로 다 냉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우신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미지왕먼 또 이제 축천원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삼기탕 등을 처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나 유형별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승범 원장님, 또 앞서 이렇게 치료를 할 때 6개월에서 3년에서 5년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한방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한방 치료라고 하면 증상에 대한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리라고 봐지는데요. 가민성 방광 외에도 소변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실제로 이제 방광염의 형태가 굉장히 흔하시고요. 그중에서 만성 방광염 굉장히 흔하시고요. 그리고 급성 요로 감염이나 또는 급성 요도 증후군, 그리고 자궁 근종이나 난소무록 등 이제 실제 근종이란 이런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을 압박해서 여러 가지 소변 장애들이 발생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쪽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장부를 좀 안정화시키는 한약 치료를 같이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리고 방광이랑 관련된 부분 중에서 방광수란 혈자리가 있으세요. 그쪽으로 자극을 하고 전침이나 온침요법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하복부 쪽으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근종 질환이라든지 또는 무록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복부를 데워주는 뜸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게 되십니다. 네, 한약 치료와 침 치료, 뜸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지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평소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송수경 원장님,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어머님처럼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이제 방광성 방광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이제 하루에 40분 이상 정도 땀을 내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루에 사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은 보통 2,300ml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400ml 정도가 보통 이제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요. 보통 이제 그리고 대변으로 나가는 게 150ml, 또 이제 땀으로 나가는 게 150ml, 또 이제 우리가 불감지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그 증발하는 그 수분량이 있습니다. 이게 한 350ml. 이렇게 돼서요. 몸에서 나가는 수분량 중에서 대부분 많은 것들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가끔씩 소변으로 나가시는 양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숙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땀이 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이제 땀구멍이 막혀 있거나 하면 밖으로 이제 불가망 지안이나 밖으로 이제 나오는 땀이나 그리고 이제 느끼지 못하면서 그 증발하는 피부 증발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변량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겠죠. 밖으로 배출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골반저 근육 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케겔 운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보통 이제 항문 쪽 괄약근 조이는 운동인데요. 케겔 운동을 이제 항문 쪽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도 쪽으로 요도 괄약근 쪽으로도 그 좀 이제 의식을 바꿔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이제 골반저 근육 운동은 왜 하냐면요.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연세가 드시면 복막 밑으로 처지면서 이제 누르면서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산도가 높다고 하면 포도 그리고 이제 사과 이런 그 것들과요. 의외로 또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산도가 좀 높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증후군 환자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염분이 많게 되면 몸에서는 이것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소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음식을 드시는 걸 좀 짭짤하거나 좀 맵게 드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육류 섭취 자체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 중에서 방광 호환 증상들은 하복부 자체가 아주 냉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자기 하복부에 대봤을 때 좀 차가운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복부가 좀 냉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한방 쪽에 오셔서 뜸 치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뜸같이 물리적으로 온열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침만으로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방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 같은 것들은 이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기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승범 원장님,
물론 다양한 생활 관리 방법 잘 지켜야 하지만 또 배뇨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나요?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시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빈뇨가 있다고 할 때 환자분들께서 정확하게 횟수를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하지만 이런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소변의 빈도를 측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의사항 중에서 아까 이제 송수경 원장님이 2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카페인, 커피라든지 녹차 정도 절대 안 드시고요.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 당연히 안 드십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잘 드시지는 않으신데요. 간혹 회식 자리나 술자리 가셔가지고 나는 알코올 성분은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탄산음료도 당연히 금지가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님께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변장애라고 하면 산부인과나 또는 이제 빈조기과 쪽으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이제 만성 방광염이나 실제로 가민성 방광 증후군 자체가 한방 치료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실제로 재발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이성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이성 홍순박 원장입니다. 네, 정확하게 진찰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 건데요. 네, 지금 나이는 50세시다, 그죠? 네. 폐경은 언제 오셨어요? 지금 아직은 하고 있어요. 아직 생리 중이시네요. 네. 예.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65에 54kg. 굉장히 좋은 체격을 가지셨다, 그죠? 그리고 지금 따로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전혀 없으시다, 그죠? 네. 저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에 일을 하신다든지 뭐 다른 아니, 일을 그런 건 없어요. 일은 안 하고 전업주부시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등에 대한 열감 자체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한 며칠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되셨다, 그죠? 한 일주일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열이 나가지고 네네네. 자다가 이렇게 옮기면서 자는. 네. 지금 이제 지금 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생리가 갑작스럽게 양이 적어진다든지 또는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으세요? 근데 약간 가끔 이렇게 할 때 덩어리로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덩어리열이 나오실 때가 있으시구나. 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생리 유무에 따라서 좀 나눠지시는데요. 이제 갱년기쯤에 나타나는 이제 등에 열감 같은 경우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생리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시고요. 네. 그리고 덩어리지는 혈액혈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부분은 배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에 있는 열감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면요. 평소에 이제 목에 뒷목 쪽으로 뻣뻣하게 긴장감이 든다든지 통증이 있지는 않으세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등 협착증 시술을 받았어요. 협착증 시술 받으셨구나. 네, 그러고 나서 한 2달 동안 괜찮았는데 또 요 근래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해요. 네, 맞으세요. 그러면 지금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으신데요. 대부분 이제 경추 쪽의 신경 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이라든지 또는 열감 같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열이 위로 떴다라고 해서 상열하한 증상 또는 갱년기 증상에 즈음해가지고 열의 형태가 나타나시는데요. 혹시 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또 한숨을 자주 쉬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네. 제가 봐도 목소리상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대부분의 이제 경추 쪽에 신경 눌림을 의심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을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여기 툭 튀어나온 혈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시거든요. 그럼 흔히 그거를 이제 그 정준후 사각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각근의 신경 눌림으로 인해 가지고 등 쪽으로 이제 열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런데 직전에 이제 시술 후에 며칠 뒤에 이제 열감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경추 신경 눌림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봐지게 안녕하세요, 되시고요. 시청자님. 예,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되셨고요. 이 발에 열감 나시는 증상이.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체격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체격이요? 네, 체격이요. 좀 건장하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마르시고 매소하신 편이신가요? 지금 좀 약간 그냥 한 보통 정도 되고요. 예, 보통 체형이시고요.
예, 지금 직장에서 좀 약간 스트레스를 좀 약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예, 예, 예. 예. 기계차를 하고 있거든요. 직업은. 기계차 하고 예, 예. 계세요. 예, 예. 야근하시면 그래도 야간에 작업하신 경우도 많으신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한 2년 전서부터 이게 좀 발이 좀 뜨끈뜨끈해가지고요. 뜨끈뜨끈하셨어요. 보통 저녁 때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아니, 낮에도요. 낮에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예. 한 2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몸은 제가 보면요. 네. 몸이 무척 열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근데 손발이 한 2년 전부터 좀 무척 차가워요. 손발이요. 무척 차가워요. 네. 예, 예. 근데 발바닥만 뜨거우신 거예요? 손발은 차신데? 예, 예, 예. 네, 발바닥이요. 네네네. 예, 혹시 걸을 때 혹시 보행 시에 통증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좀 없고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걸을 때 통증은 없으세요? 예, 예, 예. 네. 이게 아침에도 열이 나시고 저녁에도 열이 나시고 이런 증상들이 예, 예. 보통은 이제 한방에서는 족심열이라고 해서요. 예, 예. 발바닥에서만 열이 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심해지면 이제 손 바닥에서도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슴 쪽까지 열이 나기 시작하면 한방에서는 오심열이라고 해요. 5가지의 그 메인 중심에서 열이 나시는 증상이에요. 예. 아버님이 일하시는 게 워낙 바쁘시다 그래서 혹시 족저근막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해봤는데요. 예, 예. 족저근막염은 보통 이제 보행 시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요. 열감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보행 시에 통증은 없으신 걸로 봤을 때 족저근막염 같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예. 이거는 약간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신데 남자도 아버님 그 갱년기 증상이 있거든요. 예, 예. 아니 그러고요, 원장님. 네네. 그 여성분들만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아버님도 이제 갱년기 증상에 이제 어느 정도 발을 걸치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먹고 살기 바쁘시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녁 때 조금 이제 네. 일찍 주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이제 발바닥에서만 열감이 나는 거를 반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 기본적으로 오히려 족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예. 따뜻한데 뜨겁잖아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발바닥 쪽에 족욕을 해주시게 되면요. 예. 발바닥에서부터 이제 혈액을 끌어올려서 발바닥이 아니라 전신으로 혈액을 돌릴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버님은 오히려 조금 따뜻한 물에 족욕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거가 좋아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여유가 되시면 한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그 남성 갱년기, 즉 이제 간신 음어증으로 보거든요. 이런 예. 경우에도 이제 침 치료, 뜸 치료, 그리고 이제 한약 치료도 여유가 되신다면 좀 해보시는 거가 좋아요. 예. 되게- 그리고요, 한 가지만요. 네, 아버님. 예, 예, 예. 이 가슴이 좀 무척 답답하거든요, 일할 때요. 가슴이 무척 답답해요. 혹시 예, 예. 숨도 조금 차시나요? 네? 예, 예, 숨도요. 예, 숨도 예. 좀 마스크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입이 쓴 맛도 먼지 때문에. 입도 좀 쓰신 맛이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입이 좀 마르거나 예, 그런 거 좀 많죠. 물 좀 많이 드시고요. 물은 좀 많이 먹지를 못해, 그 사정이 아, 목이 마른데도 잘 못 마시는군요, 이게. 물을. 예, 예, 이 지금 바쁘니까요. 이 그렇죠. 예,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지금 급수가 정말 중요하신 상황이거든요. 물 되게 예. 많이 좀 드셔야 되기 때문에 좀 예. 많이 물 갖고 다니시면서 좀 챙겨 드시는 거가 정말 필요하고요. 예,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몸에서는 자꾸 지금 잘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은 지금 열감이 나는데 심장에서는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느껴서 자꾸 심박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방에서는 이걸 이제 상열 하한증이라고도 하고요. 방금 예. 말씀드린 대로 음어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치료 받으시면 반드시 좀 좋아지실 거고요. 지금 그래요? 혈액이 발바닥 쪽으로만 뭉쳐 있기 때문에 가슴은 두근거리고 발바닥은 열감이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전신적으로 순환을 좀 잘해줄 수 있게 순환적인 침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요. 예, 예. 얼굴까지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여성분들도 갱년기 증후군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갱년기입니까? 네, 남자 나이도 보통 이제 60대 전후로 해서 갱년기 증후군이 나타나요. 지금 예. 말씀하신 증상들이 관골 쪽, 뺨 쪽이 좀 붉은 느낌이 있고 말을 하면 숨이 좀 차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기가 상충한다고 하는데요. 예. 심장 자체가 그 혈액 순환을 돌려주는 거를 얼굴 쪽으로만 자꾸 역행해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말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굉장히 예. 긴장하신 상태에서 얼굴로 이렇게 혈액이 오르는 증상이에요, 아버님. 이것도 치료 받으시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